네, 설치한 지 3년째가 된 저온 저장고입니다. 이쪽이 수리를 했던 제품이고요. 딱 2년 쓰고 압축기가 고장나서 압축기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제품이 이제 설치하고 고장 없이 잘 쓰고 있는 그러한 저온 저장고고요. 설정 온도는 0도에 맞춰 있습니다. 0도에 맞춰 있고 0도에서 편차 온도 1도, 그러니까 영상 1도가 될 때까지 작동을 멈추고요. 가동을 하면 0도까지 가동을 한 후에 압축기는 멈추고 다시 1도가 넘었을 때 가동하는 온도 편차 1도를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감자나 그런 거 습도가 좀 높게 설정한 농작물은 이 좌측 90도 90% 정도까지의 습도 그쯤에 사용하고 있고요. 우측은 좀 습도가 적은 저습도 제품인 곡식 중에서 이제 쌀 그러한 것들은 이제 우측에 여기에 이제 저습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온 저장고입니다. 우선은 컴프레셔를, 그러니까 즉 압축기를 수리하고 난 이후에 뭐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아직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냉기가 맺히는 부분은 아직 냉기가 이렇게 있어서 습도도 있고 냉기가 나오는 부분에서의 결로가 있습니다. 온도도 낮고요. 손을 넣으면 이쪽은 좀, 이쪽을 보면 녹이 좀 나 있죠. 보면 그래도 냉기가 좀 느껴집니다. 근데 이쪽은 지금 습기가 좀 말라 있는 상태인데 예전에 설치하고 첫해 수리를 한 겁니다. 수리를 했는데 수리를 했어도 아직 이쪽에 냉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두 개 다 수리를 했던 부분이고 우측에 이쪽 부분도 수리를 했었습니다. 결로 부분은 아직 있다. 하지만 예전 수리한 이후에는 조금 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다 부식됐습니다. 하부 보이죠? 부식돼 가지고 녹이 있고 여기는 아직도 젖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온 저장고를 설치하실 때는 이 하부 프레임이 냉기가 전도돼서 열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공이 좀 잘 돼야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설치한 이 저온 저장고는 지금 현재 작동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 압축기 소리가 매우 좀 조용한 편입니다. 다른 시골 농가에 설치된 저온 저장고보다 좀 조용한 편이에요. 지금 좌측 기계인데 자 지금 멈췄을 때 소리고 나머지 소리는 지금 저기 보면 농산물 건조기 저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소리고요. 지금 왼쪽 기계가 돌다가 0도가 되니까 이제 멈췄습니다. 멈췄는데 굉장히 좀 조용하게 도는 편이었어요. 반면 오른쪽 장비는 돌아갈 때 소리가 좀 거칠어요. 콤프를 바꿨는데도 그렇다는 건 부하를 받는다는 거죠. 문을 열면 여기 보면 이제 마른 건조한 이런 농산물들 또는 이제 쌀 이런 것들을 이제 저습도용에 보관하고 있고요. 이 등은 정말 저런 걸 달아주고 가서 상태가 심각합니다.
제가 시간 날 때 수리를 해야겠죠. 지금 방습등을 달아줘야 되는데 일반 등을 달아줘 봤습니다. 전혀 이쪽에 대해서 모르시고 저런 걸 다르신 것 같아요. 설치를 해와야 되는데 저온저장고 설치할 때 설치를 안 해오셔서 급하게 다른 겁니다. 지금 닫았고요. 여니까 온도가 떨어졌죠? 자, 콤프가 돌아갑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제가 오래 열어서 온도가 확 빠졌기 때문에 2도까지 올라갔고 지금 콤프가 돌고 있습니다.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왼쪽 거에서 나는 소리보다 실제 제가 듣는 걸로는 오른쪽 돌아가는 콤프가 소리가 좀 더 큽니다. 그런데 이제 알아둬야 될 건 확실히 그래도 다른 업체의 냉각기 돌아가는 소리에 비해서는 확실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업체의 냉각기 소리가 적어요. 크기 거친 소리가 덜 나고 작동할 때도 소리를 들어보면 훨씬 부드럽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는 뭐 저는 나쁘지 않은 업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제가 다시 또 이런 저온 저장고를 설치를 하거나 만든다고 하면 이 업체의 시스템을 저는 사용할 것 같아요.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어서 뭐 초창기에는 좀 설치해 주신 분하고 좀 제가 뭐라고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저 냉동기 자체는 괜찮아요. 단지 이 냉동기는 해당 업체 본사에서 조합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한 거기 때문에 그 업체께 맞는데 이 냉장 시설, 이 건물 있죠, 이 저온 저장고는 그 업체에서 한 게 아니라 외주식으로 해서 이렇게 납품을 받더라고요. 이게 그쪽에 줘서 이쪽 냉동기를 거기에 설치해서 나오는 형태죠. 그쪽은 시스템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이걸 구매할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구매했던 때는 이 제품이 나와서 이제 막 이제 뭔가에 보급하면서 이런 작은 냉장 시설을 막 사업을 걸려가고 있던 부분이어서 많이 이 제품이 이렇게 보급이 많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제 거의 초창기쯤에 이 작은 형태는 제가 구매했던 것 같고 이 업체는 큰 업체로서 큰 냉장 시설을 이렇게 건물 하나 통째로 한다든가 이런 시설을 많이 구축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제가 봤을 때 믿음은 하나고 괜찮습니다. 단지 이거에 조업을 하면서 이 냉장 저온 저장 시설에 설치를 할 때 조금 이 저장고를 만드는 거에서 좀 미흡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냉기가 아래로 어느 정도 전달이 돼서 냉기가 아래로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프레임이 속이 다 녹슬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제가 그때 AS가 나왔을 때 업체분과 함께 제가 두 개의 달을 다 뜯어내고 바닥에 그 엘바를 전부 다시 다 붙였어요. 실리콘 발라서. 근데 그랬는데도 냉기가 좀 나오고 그나마 그때보다 좀 덜 나오긴 해요. 작업을 해서 여긴 안 젖어 있죠? 이쪽은 젖어 있어요. 냉기가 어디선가 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보면 여기도 겉에는 좀 그래도 습기가 덜 돼 있습니다. 저 안쪽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처음 초창기보다는 냉기가 덜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때 수리를 하고 뜯어서 실리콘 처리를 다시 한 다음에 하지만 아직도 이쪽 장비에서는 냉기가 전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습이 젖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제 장마철이고 습도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냉기가 빠져서 온도가 이쪽으로 차가운 온도가 전도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습기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결로가 생기진 않는 거죠. 우리 냉장고 밖에 내놓고 튼다고 그래서 장마철 밖에 내놓고 튼다고 해서 냉장고에서 결로가 생기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러한 제품도 결국 냉장고고 냉장고의 냉동실보다는 아니어도 냉장실보다는 좀 낮은 온도에서 돌아가고 있어도 이렇게 결로가 생기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건 바로 이렇게 결로가 생긴다는 건 냉기가 빠지고 이러한 냉각 시설들이 더 많이 돌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걸 보충을 해야 되니까 내가 정해진
저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온도가 다시 올라가면 더 돌아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이게 저온 저장고 시설을 할 때는 저 개인적으로 이 업체는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지만 꼭 이 저장고 시설을 만들 때 신경을 좀 쓰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면 집과 같아서 한번 만들면 10년, 20년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뭐 몇 해 쓰다가 버리거나 바꾸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저장 시설을 만들 때 유념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뭐 전문가나 다른 분의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저온 저장고 시설은 가능하면 내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패널에 추가금을 내서 냉장이 아닌 냉동 전용 패널을 사용을 하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하부 이동식 같은 거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부 프레임이 냉장고 바닥 단열재와 맞닿아서 전도가 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고정할 때 피스가 관통해서 서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 그리고 실리콘을 발랐을 때 양생이 돼서 굳어서 제 기능을 할 동안은 사용하지 말고 이동하지 말 것. 이동식의 경우요. 그리고 고정식은 가서 조립해서 그 장소에 만들 때 만들어서 실리콘 칠하면 내 집이니까 가능하면 양생이 확실히 될 때까지 기다렸다 사용하시는 게 저는 하자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리콘 같은 거 보면은 이음매를 전부 이런 실리콘이 발라져 있습니다. 자, 처음에 잘 해야 되고, 지금 여기도 보면 살짝 이게 실리콘이 벌어졌죠. 실리콘은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마감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위에 커버 이런 것도 제가 뭐 뜯어보진 않았지만 조인트 부분이기 때문에 조립하면서도 실리콘이 잘 쌓아줘야 되고, 커버 마감도 실리콘으로 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보면 원래 원장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부속인데 얘는 끊어서 시공했죠. 보시면 그죠? 이쪽 제품은 원장으로 마감 몰딩이 한 번에 갔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처리하면 이음매가 없겠죠. 근데 이거는 쓰다 남은 자재를 이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음매도 같이 실링을 잘 해줘야 혹시 냉기가 나온다라도 공기가 유입되지 않겠죠. 다른 데는 열심히 이렇게 실리콘으로 실링을 해도 중간에 끄는데 안 하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고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내가 쓸 물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맞고요. 돈 더 준다, 만들 때 잘 만들어 달라, 대신 내가 요구한 거 잘 안 되면 너희들은 AS에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권리입니다, 소비자의. 제가 농업 박람회나 농기계 관련해서 많은 업체들도 보고 저희도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농기계 업체 행태나 뭐 이런 것들 보면 팔면 그만인 곳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 업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 업체는 지금도 제가 전화를 하면 받습니다. 뭐 사람들도 나쁘신 분들은 아니에요. 본인들이 이게 건물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장고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난감한 거예요. 본인들도. 본인이 사장도 아니고 직원이고 이해합니다 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불합리한 대우나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고객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대처를 확실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더 롱런하기 위해서는, 더 오래 가는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불만사항이나 문제점을 받아들이고 개선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업체가 정말 좋은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만약에 제가 연락했을 때 연락 안 받았다면 벌써 유튜브에 이 업체 이름 돌아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타당하고 정당한 요구를 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는다면 제가 그렇게 해서 영업방해 할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이 업체의 제품 시스템 인정합니다. 좋아요. 뭘 보면 아냐면 지금도 왼쪽 기계 냉각기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소리 들어보세요. 왼쪽 기계는 굉장히 조용해요. 지금 저온 저장고 말고 저기 보면
건조기가 저 뒤에 하나 돌아가고 있어서 그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굉장히 거친 소리가 나요. 원래 다른 회사 제품의 냉각기 소리 들려보면 동네 분들도 설치하신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거는 굉장히 조용해요. 특히 이 왼쪽 제품은 제가 시스템이 잘 설치가 됐어요. 다만 저장고 시설에 냉기가 좀 밖으로 유출되는 부분이 전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처음부터 어필을 하고 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회 나와서 바닥 실리콘 처리를 다시 했지만 아직도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냉기가 빠져나와서 습이 먹어있죠. 다 녹이 슬어있고, 뭐 그렇다 해서 저게 뭐 10년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가면 썩어 가겠지만 가요. 이동할 때만 조심하면 되겠죠. 하지만 냉긴 빠지고 그럴수록 장비는 더 돌고 그러면 수명은 줄 테고 전기세는 더 나가죠. 그렇게 안 되게 할 수 있는 걸 그렇게 쓰고 있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설치할 때 요 냉각기가 휙 틀어져서 왔어요. 근데 설치를 할 때 다시 휙 틀었어요. 공조 또 냉동, 공조 냉동 하시는 분 알겠지만 그분들 강조사항이 요 동관 이거 꺾이면 안 된다. 우리 에어컨 설치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 동관 꺾이면 안 된다. 동관 찌그러질까봐 인서트 스프링 넣어서 휘고 밴더 이용해서 밴딩기로 꺾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습니다. 동관은 한번 구부러지면 잘 복원이 안 돼요. 알루미늄관은 잘 돌아가는데 동관은 안 돼요. 동관은 우그러집니다. 이쪽 오른쪽으로 꺾일 때 우그러졌으면 왼쪽으로 꺾일 때는 더 우그러져요. 올 때 이렇게 갖고 둘 다 똑같은 기계이기 때문에 처음엔 똑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운송 중에 왔는데 이렇게 돌아가서 묶어 왔어요. 근데 와서 설치할 때 쟤처럼 돌아가 있는 애를 이렇게 돌렸습니다. 지금 전 그것 때 데미지를 라인에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주장하는 건 동관 내 데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업체에서는 펌프 고장 났을 때 가스가 샌 게 동관에서 그 부분이 크랙이 가서 생 게 아니다 라는 것만 주장하시지, 동관이 꺾여서 배관의 용적률이 줄어서 냉매의 흐름에 부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컴프레셔가 무리를 받아서 제 수명보다 훨씬 못 쓴다는 생각의 주장은 안 하세요. 제가 그걸 주장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본인도 알면서. 냉동기 돌아가는 상태가 이게 훨씬 좋네. 이게 또 섰지 지금. 그죠? 장비 돌아갈 때 장비 안정화된 상태에서 후크 테스트기로 소분 전류량 보면 부하 받으면 전류량 높아집니다. 설치할 때 맨 처음에 얘가 훨씬 더 부하량이 낮았어요. 전류를 덜 먹어요. 얘 부하량 거의 30% 얘보다 더 먹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그거는 본인도 알면서.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소비자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만이라 이거죠. 설치하실 때 하셨던 분들 사람들 좋고 또 굉장히 저도 기분 좋게 잘 설치했어요. 물론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도 있어요. 요 기계 이거 이렇게 꺾인 거 돌아가고 내가 요것 때문에 문제 생길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생기면 해드리겠다 라고 하고 가고선 2년 만에 압축기 사망했는데 본인들이 무상 서비스 안 해줬어요. 화가 나서 제 돈 내고 90만원 내고 바꿨습니다. 냉동 압축기를. 저는 지금 교환하고 2-3년 안에 또 고장나면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제 주장을 다시 확실히 하겠죠. 얘는 설치하고
4, 5년 이상 아무 이상 없이 쓰는데 얘는 4, 5년 안에 압축기를 2번 바꾸냐?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죠. 2배의 수명 차이가 벌써 나는 건데,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기료 들어간 거, 부하 받은 거, 그래서 수명 떨어진 거 다 요구합니다. 저는 괜히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수리했으니까 기다린 겁니다. 1년 지났고 지금 앞으로 한 2년 안에 또 그런 똑같은 압축기의 고장이 발생한다면 제가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해도 타당하겠죠. 생떼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느 정도 기계 장비들을 알기 때문에 생떼 부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고 확실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만 주장을 하고요. 다른 농민분들도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무턱대고 떠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관련 증거들 확보하고 논리적인 스토리 라인을 짜고 그걸 가지고 주장이나 어필 또는 자기 논리를 펼쳐야 됩니다. 1차적으로 제가 내 돈 들여서 한다 수리했습니다. 예, 같은 증상 발생해서 또 고장나면 그들이 그게 아니라는 걸 그들이 증명해야 돼요. 왜냐, 내 돈 들여서 내가 수리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본인들이 그 주장을 어떻게 펼치는지 보겠습니다. 이 업체는 괜찮은 업체예요. 기계 박람회 가도 나오고요. 많이 활동을 하시는 회사예요. 뭐 한두에 없어질 회사가 아니고 큰 회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회사의 제품 추천하고요. 그리고 초창기 이렇게 작은 저장 시설 좀 안 해보시다가 큰 것만 하시다가 요 시설 만들어서 이제 제가 거의 첫은 아니고 초창기 고객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업체에서 엄청 큰 시설만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이걸 제가 계약하러 가셨을 때도 테스트 장비 만드셔서 가동하고 계시더라고요. 테스트하면서. 저도 그거 보고 마음에 들어서 산 거예요. 좋아요. 이 회사 장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냉각기도 그렇고 또 안전 장비도 잘 돼 있고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장비입니다. 하지만 이 저장고는 그 회사 분들이 개발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시중에 나오는 냉장 판매에 갔다가 그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이 해당 이런 제품을 만들어 파시는 업체들이 거의 공동적으로 쓰는 그런 일반적인 냉장 전용 판넬이라고 하는 요거 가지고 통 짜고 조립해서 이 회사 시스템 갖다 달아가지고 저한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는 두 가지. 요 냉장 패널의 성능 또는 제작 시에 냉기가 유출되는 하자의 문제가 있었다. 그 결과로 하부가 온도차로 인한 결로 현상으로 부식이 있다. 명백한 거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준장하는 거, 처음에 왔을 때 제 얘처럼 이렇게 똑바로 안 오고 돌아져서 왔다. 근데 설치할 때 설치하시는 분들이 다시 돌렸다. 난 그로 인해서 저 냉각 배관이 왔다리 했기 때문에 동배관이면 당신들이 동배관으로 했을 테고 동배관이면 쟤는 데미지를 입는다. 원의 용적이 꺾이면 줄어요. 그럼 여기에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럼 컴프레셔가 압축해서 냉매를 미는데 부하를 많이 받죠. 그러면 전류 측정기 후테스트 가지고 전류 가동시 전류 테스트하면 부하 받는 쪽은 전류값이 높습니다. 저도 뭐 기계 쪽에 자격증도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뭐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부분 어필을 했는데 결국 그러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콤프가 2년 쓰고 죽은 거예요. 결국 무상 ES 안 되고 AS 기간 열흘 지났다고 제가 제 돈 내고 콤프 바꿨습니다. 가스가 왜 샜는지 배관에 문제는 없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돌아갔던 라인에 있는 라인을 다 찾아서 꺾인 부분이 있는지 용적이 준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 줘야죠. 나와서
설치했던 분들이 나와서, 그죠? 이게 잘 작동하고 해야 추천을 더 확실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회사 업체 작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추천을 선뜻 못 하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왜냐? 난 농민이고 내가 다른 농민한테 내가 문제 있는 부분에서 좋다고 무조건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도 좋으신 분이 설치했고 좋은 업체 제품 것도 알아. 제품이 성능이 나쁘지 않고 좋은 걸 아는데 내가 2대 설치한 것 중에서 둘 다에서는 냉매가 좀 나와서 녹슬는 부분이 있고, 둘 중에 하나는 올 때 운이 나쁜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꺾여 와가지고 결국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안 좋은 일이 발생해서 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얘기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50대 50에서 50점, 50점 합쳐서 둘 다 100점이라 치면 이거 녹슬고 그 냉기 나오는 것 때문에 제가 한 40점밖에 못 줘요. 얘도 냉기 나오고 이거 이렇게 돼서 얘는 거의 20점밖에 못 줘요. 그럼 합치면 60점 정도 돼요. 내가 지금 판단했을 때는 60점, 100점 만점에. 그런데 그 문제가 없다면 나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줄 정도로 이 회사의 제품 마음에 들고 잘 쓰고 있어요. 물론 지금 내가 잘 쓴다는 건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자주 돌고 전기세 나가는 건 그건 뭐 제가 다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냉기가 새 나가는 것보다 안 새가 나는 게 전기가 덜 먹고 덜 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제 생각이에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온저장고에 쓰는 이 냉장 조종 판넬이라는 제품들이 인증을 받을 때는 성능이 좋게 했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성능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돈이 좀 있으시고 오래 쓰실 분들은 전기세 면에서 아끼는 측면을 따지신다면 냉동 전용 판넬을 쓰시길 권하드리고 싶습니다. 안에 우레탄 보온재가 들어가 있는데 밀도가 훨씬 높죠. 냉동 전용은. 그렇다고 해서 냉장과 냉동에서의 비용 차이가 저는 원자재 가게에서 그렇게 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밀도가 2배 높다고 해도 폼의 자체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겉에 있는 철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저기는 똑같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뭐 이제 두께나 절곡한 형상이 다를 수는 있어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 부분, 냉장 판넬 선택과 조립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이동식은 바닥에 프레임이 튼튼해야 되고 냉기가 전도돼서 결로 현상이 생기지 않는 형태로 잘 조립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시스템은 이 회사 제품 좋다. 단지 이동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프레임을 짜고 프레임에 고정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저 묵직하고 큰 냉각기를 그냥 어제 끝났는데 실리콘만 딱 바닥에 발라가지고 그걸 차량에 묶어서 그냥 싣고 오냐고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바인드 밴드로 당기면 좌우로 흔들리고, 더군다나 이 모양으로 이렇게 뛰면 상관이 없는데 쟤는 돌아가 있었고 이렇게 뛰었어요, 줄을. 그럼 여기서 길게 떼내하고 이렇게 돼서 묶어내하고 어떡할까? 얘는 움직인다니까요. 실제로 제가 왔을 때 위에 올라가 쳐다봤는데 실리콘 묻어서 돌아간 자국이 명백히 붙어 있었고요. 그 어필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근데 그분들은 이제 말로만 괜찮습니다, 제가 이게 돌려서 놓으면 되고요,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시스템 상으로는 별 문제 없죠, 작동을 하니까. 하지만 부하가 높아져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데미지를 입는 건 요 냉각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도 수리가 들어갔던 거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의 사용은 매우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데 이 제품에 대한 평가는 100점을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스템은 참 마음에 드는데 잘 되고, 근데 제가 워낙 이거 설치하고 바닥 뜯어내는 거 다 하고, 이거 거의 파이프 제가 다 때려 박았습니다. 바닥에 제가 들어서 우리 장비 가지고 끌어내고 들고
또 이 안에 원래 이 습도 조절식은 안에 물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어 있는 구조로 처음에 만들어서 온 거예요. 저 이 냉기 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관 이어서 뚫어가지고 벽 바깥으로 물 바로 빼내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했고요. 그 공사도 고작 해준다는 거 호스 지원해줬습니다. 호스라도 내놓으시라고 내가 할 테니까 당신도 언제 올지도 모르고 내놓으시라고 제가 작업하고 제가 다 막꿈하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저온 저장 시설 만든다면 저는 냉동 판넬을 구해다가 제가 바닥 프레임 짜고 제가 조립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이 시스템만 업체 불러서 설치해라, 통 다 만들어 놓고요 설치해라, 전 그렇게 할 겁니다. 하여튼 저온 저장건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가 감수하며 살고 있고요.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 근거를 가지고 업체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남기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카메라 2대 설치해서 이 장비와 저 장비가 돌아갈 때 돌아가는 횟수까지 측정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얘가 고장이 났을 때 업체는 말로 해서 뭐 들어먹질 않죠. 그러니까 그거 증거 갖다 보여주고 제가 표로 만들어서 작동한 시간과 돌아간 횟수, 그래서 AS 보낸 겁니다. 근데 AS 받아서 가스만 넣고 갔는데 0도까지 안 내려가는 거예요. 냉각 성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또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스트레스 맞죠. 농민들 농사 짓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초창기에 다 잘해야 됩니다. 초창기 제가 블로그에서 언급했던 내용들 별거 아니지만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면 이것도 건물로 친다 그러면 부실 건물 되는 겁니다. 우리 집은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엄청 따지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그런 부분 잘 챙기지 않으면 계속 손해보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막 쓰는 장비 얘보다 더 저렴하고 습도 조절 안 되는 장비들 다 잘 돌아가요. 몇 년씩 10년까지도 이상 없이 쓰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단지 습도 조절하는 제품을 사기 위해서 이 제품을 선택했고 했는데 그렇게 저가로 놓고 쓰시는 분들보다도 제가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전 그런 부분이 조금 화가 났던 거죠. 돈은 더 주고 설치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도 만약 이런 영상을 보신다면 고객의 입장에서 AS 기간만 그 안에 이상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당한 제품을 정당한 가격에 팔면서 정당한 대우의 고객을 대우를 해주면서 물건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농민들 저온 저장고 잘 쓰시고 다 분홍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가해담의 저온 저장고 설치 시 알아둬야 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